네, 집중 분석 코스닥입니다. SK증권 압구정 PIB 센터 박백민 과장 나와 계십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우리 시장이요. 코스닥 시장 뭐 둘째치고라도 좀 코스피 같은 경우는 2014년 들어서 증시에 대한 어떤 예측을 봤을 때 이 증권사들에서 상당히 좀 높게 잡았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으로 보면요. 주가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높았는데 역시 또 이 박스권으로 올해 또 마무리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많이 들게 됩니다. 코스닥도 뭐 큰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했고요. 올 한 해 증시 한번 결산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네, 다음 주 이제 목요일 휴일이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방송에서 결산과 예측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뭐 매년 이제 증권사들이 내년 지수의 밴드를 이제 예측해서 내놓죠.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예측치 상단 2,300 정도로 내놨는데, 그러니까 올해 시장을 좀 강세가 나올 것으로 봤지만 역시 결과로는 박스권에 또 머무르기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2009년부터 6년째 박스권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월봉 차트를 보면 아예 지금 수평선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뭐 이제 지수 자체는 변동이 크게 없었지만 뭐 그 안에서 역시 뭐 지는 해와 뜨는 해는 또 있었죠. 뭐 이 부분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올해 뭐 가장 스타주라고 하면 역시 게임주라고 할 수 있죠. 올해 강세 종목. 그렇죠. 예. 예, 그 중에서도 올해 이제 상반기에는 썬데이 토즈, 그리고 하반기에는 컴투스 웹젠이 또 이끌어줬는데, 네. 역시 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 종목 같은 경우는 히트작이 나오면서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공통점이 있죠. 이 썬데이 토즈 같은 경우 애니팡2가 흥행하면서 연초 대비 5배까지 주가가 상승을 했고, 예. 컴투스 같은 경우도 서머너즈가 이 아시아 쪽에서 히트를 치면서 매출이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죠. 뭐 전년기 대비해서 뭐 수만 %까지 이익이 상승했고, 웹젠도 최근에 이제 미우 지적재산권을 중국 개발사 제휴하면서 그 게임이 이제 전민기적이 또 중국 내 1위, 2위 네. 매출을 기록하다 보니까 히트를 쳤는데, 이런 좀 역시 게임주 같은 경우는 작년에 좀 안 좋았지만 뭔가 하나 터지니까 이렇게 굉장히 폭발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그 관심은 꺼지지 않는 듯 보여요. 그렇죠. 네. 뭐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뭐 게임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저번 시간에도 언급을 했는데, 네. 올해 관심주에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깊게 지켜보겠고요. 또 어떤 쪽이 강세였습니까? 헬스케어 쪽에서 이제 셀바이오텍이라는 예. 종목이 굉장히 또 강세를 보였죠. 이 자체 브랜드, 유산균 원래 OEM 수출만 했었는데, 네. 자체 브랜드도 올해 강세를 보이면서 매출이 굉장히 급증을 했습니다. 그 밖에 뭐 세움 메디칼, 메디톡스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반대로 안 좋았던 거는 2012년도에 코스닥장을 이끌었던 IT 부품주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설명을 좀 드렸었습니다. 2012년도에 갤럭시 S3가 굉장히 잘 팔렸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정점을 찍고 S4에서 깎이더니 S5에서 매출이 급저하했죠. 이런 부분 때문에 부품사들의 주가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그 배경에는 S3가 원체 잘 팔리다 보니까 이 보급 물량을 늘리려고 캐파를 다 확장을 했습니다. 네. 더 많이 이제 매출을 증가시키려고. 하지만 삼성전자 완성품 자체가 꺾이다 보니까 공장 가동률이 급하게 떨어지고 실제 크게 악화가 됐죠. 하지만 이제 스마트폰주라고 해서 다 안 좋은 게 아니라, 이 삼성전자나 애플이 어떤 기술이냐, 어떤 제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관련주 희비는 크게 엇갈렸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갤럭시 알파에서 메탈 케이스를 최초로 채택을 했죠. 그러면서 관련주인 KH 바텍 같은 경우 올해 저점 대비해서 2배 이상 올랐고요. 반대로 플라스틱 케이스 제조사들은 주가가 크게 꺾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납품하는 제조사에 따라서도 희비가 갈렸는데요. 중국 내에서는 이제 갤럭시를 제끼고 샤오미가 매출 1위로 올라서 있죠. 그리고 세계적으로 중국이 저가 스마트폰 시장 쪽에서는 점유율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 중국에 납품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뭐 블루콤이라든지 유언컴텍 이런 종목들은 주가 최근에 회복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환율 문제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들 주가가 많이 밀렸고, 바이오주들도 별다른 이슈가 마무리된 그런 한 해였습니다. 예. 자, IT 부품주,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그 바이오주 올해 약세 종목으로 꼽아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내년에 관심을 가져볼 만한 업종, 코스닥 내에서는 어디로 가져볼까요? 예, 뭐 역발상이 좀 필요하다고 네. 보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스타 종목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코스피에서는 뭐 아모레 퍼시픽,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컴투스를 들어볼 수 있는데요. 이 두 종목의 공통점이 2013년에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웹젠 같은 경우도 올해 중순까지 굉장히 부진했고요.
게임주는 역시 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앞에 말씀드린 IT 제조사 이런 회사들은 설비를 많이 확장해야 매출이 늘어나는데 게임주는 유지 보수비가 많이 들지가 않습니다. 뭐 확률은 낮지만 게임 하나 잘 되면 실제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장점이 있죠. 네. 그래서 컴투스 같은 경우 보면 작년 3분기 영업이익이 1억인데 올해 3분기는 460억. 460회 증가를 했죠.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주가가 싸졌고, 싸졌기 때문에 또 좋아지면은,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 같은 경우 좀 게임 전체적인 파이가 줄어들었지만 이 회사들이 해외 진출하면서 히트를 치는 그런 저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게임주는 계속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종목은 게임빌 컴투스 같은 경우 이미 PBR이 8배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내년에도 히트작을 또 내놔야 주가가 유지되고 상승을 할 수가 있는데 지난 방송에서 얘기를 했지만 PBR 1배 수준인 뭐 NH엔터라든지 CJ ENM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주가 많이 떨어지고 잃을 게 없기 때문에 역발상으로 게임 업종 내에서 다작을 내놓으면서 네. 올해 또 못 올랐고 가격이 싸져가지고 이제 내년에 조금만 좋아지면 오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인터넷 업종입니다. 네이버랑 다음카카오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라인과 카카오톡이라는 이 모바일 플랫폼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성장 가능성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시장에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최근에 또 하나 떠오른 게 있습니다. 뭘까요? 이 세계적인 유행인데 이 비금융사의 금융업 진출이 또 세계적인 그 화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이제 핀테크라는 신용어로 부르고 있습니다. 종목명이 아닙니다. 예, 파이낸셜과 테크놀로지의 이 결합명인데 네. 뭐 구글, 애플, 아마존, 알리바바 이런 이제 글로벌 IT 기업들이 금융업 진출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돈이 또 되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네이버나 다음카카오가 이 온라인 결제 시장의 주도권을 잡아가면서 금융업에 진출하려고 하고 있는데 핀테크 분야에 또 그렇죠. 두각을 나타낼 거다. 예, 다음카카오는 특히 최근에 주가가 이제 좀 많이 단기간 조정을 받다 보니까 네. 관심주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9월 5일에 간편 결제 서비스인 카카오페이를 출시를 했고요. 1개월 만에 100만 가입자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바일 송금과 현금카드 기능을 가진 뱅크월렛 카카오를 또 출시를 했죠. 뭐 경조사금 같은 경우 이제 카카오톡으로 이제 돈을 주고받을 네. 수 있다는 건데요. 올해 이제 모바일 쇼핑 결제 시장 예상 매출이 한 1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쪽 분야에 이제 네이버와 다음카카오가 뛰어든다는 건데 게임에서 이미 히트를 쳤죠. 네. 이 수수료 뭐 20% 이런 식으로 받으면서 근데 이제 결제금융 쪽도 새로 진출하면서 내년에 이쪽에서 먹거리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인터넷 업종과 게임 업종은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들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모바일 쇼핑이 내년에 한 70% 성장할 거다. 뭐 이런 뉴스도 나왔습니다. 이 모바일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고민을 해보면은 아마 시각이 많이 넓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압구정 PIB 센터 박백민 과장이었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예.